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식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대단히 강한 장입니다. 지수가요 2.78% 올라서 거래소가요 11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221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5% 올라서 91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연일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빠진 종목이 오른 종목의 한 2배 정도 되는, 체감 지수로는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오늘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종목이 하루에 10%가 올랐습니다. 지금 뭐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는 8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TSMC보다 앞으로 시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추세로 봐서는 뭐 그런 것도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만큼 상승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외되는 종목들도 그에 따라서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수보다도 어찌 보면 시장을 우리가 읽는데 더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도 있는요. 거래대금을 보면요.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오늘 거래소가 22조 5천억입니다. 어제 22조 9천억이었거든요. 연일 지금 한 10일째 20조 가까이 이렇게 넘어가거나 근처까지 와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강세장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제 불이 제대로 붙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차별화 이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올라가는 종목, 주도주만 이렇게 강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소외가 되면서 주도주를 잡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체 시장은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수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단히 강한 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도 오늘 12조가 됐기 때문에 12조 7천억입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강세장에서도 10조를 넘지를 않았는데요. 오늘 12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증권사 제가 있을 때 지점 전체 그 BEP 따졌을 때요. 전체 거래량이 10조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얘기입니다. 10조를 넘어가면 증권사 지점이 BEP를 넘어선다. 돈을 넘어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소가 22조, 코스닥이 12조니까 훨씬 넘어섰죠. 한 4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주 관련해서 거래대금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때 마땅히 종목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 잡기도 그렇고 안 올라간 종목 손이 안 나가고 이러신 분들은 증권주 쪽 들어가시면 평균 수익률 이상은 항상 이렇게 나더라 하는 그런 경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 가장 수혜가 큰 종목은 어쨌거나 증권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종목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셔도 전체 그 수익률은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거래소 일본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느낌이 오시죠?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오늘 또 양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4221포인트입니다. 엊그저께 4000을 넘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200포인트 넘게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또 우리가 각별하게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시장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보면은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여가 컸던 게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뭐 8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TSMC를 앞지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몇 달 전에도 HBM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추월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빈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게요. 2분기에는 영업
이익만 따졌을 때 실적 추월했습니다. 4분기에는 약간 한 1조 정도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내년 가면 HBM 수요가 더 많아져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얘기로는 금년에 이제 이렇게 보면 분기별 막 9조, 10조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니까요. 4분기 했을 때 한 40조, 50조 예상이 되죠. 근데 지금 증권사들 그 추정치 내놓는 거 보면 80조에서 100조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TSMC가요. 최근 그 실적 보니까 한 50조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한 2, 3년 전에 삼성전자가 내던 실적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80조, 100조 영업이익을 낸다고 그러면 당연히 TSMC보다 주가가 더 높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분봉을 봐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아주 가파르죠. 분봉으로 봐도 그냥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은 SK 하이닉스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급인데요. 오늘 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7,900억 매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또 3,8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최근에 급등했던 대형주 위주로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던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와 반대로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한 6,500억 매수 우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400억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 지금 이제 11월 접어들었는데요. 투자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낸 게 외국인들입니다. 초창기에 꾸준히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15조 넘게 매수했던 것 같아요. 9월, 10월에 그렇게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냈고 오히려 개인들은 거기다가 금년 따졌을 때 개인들 한 19조 정도 매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9조 정도가 해외 주식을 샀다고 그래요. 개인들이.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매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시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거래소 위주로 팔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외국인들이 살 때 그런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들은 같이 사고 또 지금에 와서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하면서 조금 파는 종목이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팔아가는 건 어떤가, 외국인들하고 매매를 호흡을 같이 하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까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왔고 또 수익을 많이 냈다고 봤을 때 그 친구들이 판다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매도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가지고 계신 종목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매매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요. 외국인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 10월 20일 이후에 전체로 보면 팔았던 날이 조금 더 많습니다. 물량으로도 사자보다 팔자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전에 이제 9월, 10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사기만 했던 것에 비했을 때 지금은 외국인들이 살지만 않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팔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은 우리가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은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팔자 우위인데요. 개인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오늘 또 한 9천억 매수 우위, 그제도 한 1조 6천억 매수 우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사도 2조 이렇게. 물론 파는 날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 그 매매 패턴을 따라가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사는지 파는지를 잘 보고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그걸 좀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인데요. 먼저 이제 고객 예탁금 이렇게 보시면 85조 7천억입니다. 또 최근에 한 두 달간 이렇게 급하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 초에 한 50조에서 근 한 5개월 동안에 30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대단히 좋다. 특히나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펀드 쪽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절대 금액이 192조입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수치거든요. 이게 펀드 쪽으로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아주 급하게 돈들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4월 초에 한 120조 초반이었는데 지금 192조니까 그건 한 70조 넘게 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펀드 쪽으로도 돈들이 대단히 과거에 볼 수 없는 규모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도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시장 그래프 보시죠. 지금 보이는 게 다우입니다. 어제 플러스 0.09% 보합 수준인데요. 그래프만 놓고 보면 상승 추세가 아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합니다. 보합 수준에서 그래프 모양만 놓고 보면 상승 추세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니케이가 오늘 플러스 2.1%,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야무지게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대만 플러스 0.36%,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독일, 프랑스, 유럽은 좀 약해요. 오늘 또 음봉이 났습니다. 상해 플러스 0.4%,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1.0%, 중국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가장 상승세가 돋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해외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미국 시장 오늘 시간외 거래는 보합 플러스 정도 나 있습니다. 약간 플러스들이 나 있어요. 그렇지만 일봉으로 보면 음봉이 나 있는 걸로 봐서 아침 대비했을 때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19%, 그래서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보합 플러스 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증시 지표로 보면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시아권 비교했을 때도 좀 저평가된 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요 며칠간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씩 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판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은 또 이렇게 지나칠 수 없다는 얘기죠.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봤을 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사다가 파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체 그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사면 그 종목을 샀을 때 수익률이 가장 컸고요. 이제 지금 와서 또 역으로 보면 또 외국인들이 판다고 그러면 팔아주는 게 맞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매매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들어오는 시점도 그렇고 종목 선택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판다고 그랬을 때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매매 참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별로 오늘 외국인들 매매를 좀 잠깐 볼까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250만 주 매도 우위죠. SK 하이닉스 오늘 10% 올랐는데 외국인들이 33만 주 매도 우위했습니다. 네이버 38만 주, 카카오 56만 주, 미래에셋 55만 주, 현대차 12만 주, 두산 에너빌리티 56만 주.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위권 안에 시총으로 따졌을 때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살 때에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는 경우는 5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샀기 때문에 250만 주 매도 우위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또 3.3% 올라줬고 SK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오늘 33만 주 팔았지만 오늘 또 하루에 10%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사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을 외국인들이 판다는 건 어쨌든 이익 실현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씩
수익을 좀 실현해 나가도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 갈지라도 주식이라는 게 계속 쉬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간에 10%, 20% 이렇게 조정은 받고 가거든요. 아무리 강세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준점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외국인들 매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본다고 그러면 거래 대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삼성전자라든가 여기 삼성전자 그래프거든요. 추세를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봉이 나면서 더 강화가 되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 종목들을 끌고 왔던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워낙 지금 급등세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대하자 이런 제 취지로 산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상승세가 조금 더디었던 그러면서도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기대가 되는 좀 부담이 덜한 그런 종목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가장 먼저 이제 증권주인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증권주 아주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10% 20% 수익이 나더라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 종목들을 사서 수익을 내더라도 그렇게 마음 편한 매매는 아닐 것이다 싶어서 그동안에 좀 덜 오른 종목들, 부담이 없는 종목들, 그러면서도 이제 실적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권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종합지수 상승률에 한 두세 배 올라주더라. 강세장에서. 이번에도 지금 거래대금만 놓고 봤을 때 평소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 지금 거래대금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증권사 수익 구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은 증권주 대표 종목이고 또 수혜도 가장 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그 자사주도 한 20% 넘게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쪽에서도 재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면요.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뭐 반도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아직은 좀 덜 오른 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앞에 고점인데요. 요 앞에 고점 지금 넘겼죠. 신고가입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고 요 매물대 요거를 지금 넘어서면서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급면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굳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쫓아가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좀 추첨할 때 방어적으로 좀 들어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증권주는 조금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이제 20조를 넘어섰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거래가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증권주는 조금 마음 편히 지금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며칠간 시장은요. AI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만 해도 HBM 관련이고요. 네이버도 소프트웨어 쪽이죠. 로봇주들도 AI 관련해서 어찌 보면 앞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로봇주들이 좀 덜 올랐어요.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1%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조정을 근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받은 주식입니다. 이제 앞에 고점 이제 넘긴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그래서 가격 면에서 조금 부담이 덜한 그런 종목이다. 오늘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좀 추춤할 때 그럴 때 들어가도 된다. 로봇 관련해서는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삼성이라는 이 프리미엄이 대단히 크다. 계열사가 엄청 많은데
그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그랬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수혜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오랫동안 많이 받았고 이것도 아까 증권주하고 비슷하게 요 매물대 여기를 지금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로봇주들은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요. 이제 한 이틀간 이렇게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시장에 관심이 이쪽에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소에 이렇게 거래가 없다가 오늘 어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AI 관련해서 어찌 보면 앞으로 가장 수혜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부담 없기 때문에 장중에 저점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PG도 제가 같이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이유는 감속기 또 소형 모터 이런 쪽에서 로봇에 굉장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수요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가전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죠. 실적 면에서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급하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고요.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 뚫으면서 그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수급에서도 굉장히 좋다. 거래량 이렇게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에 로봇주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아니더라도 최근에 로보티즈라든가 로봇스타 이런 것들은 가장 앞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오늘 로봇 손 관련 주식이다 그래서 오늘 24% 올라줬는데요. 로봇주 중에서 가장 앞서서 가는 그런 주식입니다. LG전자가 여기에 지분 참여가 되어 있죠.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1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보티즈나 로봇스타도 그렇고 대기업 계열사라는 것도 우리가 프리미엄을 줄 만하다. 아마 그러면서 최근 로봇주 중에서 가장 상승세가 가파른 그런 종목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것 같고요. SPG는 실적면에서 가격면에서 부담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눈여겨보자.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래가 좀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초기에 팔아서는 안 된다. 한 1, 2년 정도 길게 보고 가지고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대그룹 지주사들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프로 보면요. 그래프 이제 SK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근 5개월가량 이렇게 횡보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주가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방금 뭐 증권주나 로봇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그룹 지주사들도 자산 대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열사들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좀 주춤하면 좀 부담 없이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매물대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녹색선 매물대가 이렇게 길쭉하죠. 지금 이렇게 거기를 뚫고 이렇게 신고가가 났는데 위로 갈수록 이렇게 매물대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밀리면 조금 들어가도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SK뿐만 아니고 한화, HD현대 이런 것들 제가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HD현대는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HD현대 좀 부담스럽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SK보다 오히려 덜 오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색선 매물대 이렇게 갇혀 있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좀 벗어난다고 그러면 그 위로는 수급 구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이런 것들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조금 부담이 덜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 제가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려서
화끈하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MC넥스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프가 MC넥스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카메라 관련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전장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쪽에 카메라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그런 쪽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실적주로서 이렇게 상승세가 탄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추세가 이렇게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소형주들 또 한번 이쪽에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대형주들은 팔고 있지만 코스닥 중소형주 쪽은 3천억 넘게 매수 우위하고 있거든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는 MC넥스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고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KH바텍도 그래프가 비슷합니다. MC넥스도 실적이 좋지만 KH바텍도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단단하죠.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이렇게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또 중소형주 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좀 답답하더라도 좀 지켜보시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기분 좋은 주식입니다. 꾸준히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최근 몇 달간 이렇게 답답하지만 팔지 말고 가지고 가보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중소형주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가격대에 좀 들어가도 되는 주식 같아요.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힌지죠. 힌지가 이제 로봇에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전장에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폴더블 폰에만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았는데요. 앞으로 그 수요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KH바텍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래프가 단단하게 상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신 분들은 팔 필요가 없다. 안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미반도체가 오늘 2,100원 마이너스니까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저렇게 힘있게 뻗어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예전에 이렇게 거의 같이 움직였던 주식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공매도가 지금 오늘 보니까 한 460만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430만 주까지 갔다가 한 30만 주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좀 물타기 공매도가 좀 들어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고요. 이렇게 이제 한미반도체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데는 금년 실적이 기대보다 살짝 이렇게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적 관련도 있고 SK하이닉스하고 납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줬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물량이 과도하거든요. 더구나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는 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봐서 아시겠지만 대단한 그런 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근 한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쳤던 세력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깡통이 났을 수준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공매도 환매수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 100만 주 넘게 지금 환매수가 됐죠. 바닥에서부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난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는 거지 상승세가 이제 꺾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21선이 지금 밑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으로 봤을 때 요 21선만큼은 절대 깨질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신용으로 한 220만 주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조정 받을 때 단단하게 쥐고 계시자. 팔지 말고 잘 견뎌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한미반도체는 이제 내년 초 가면 금년 실적이 조금 부진했던 거가 한꺼번에 수익으로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바닥에서 따졌을 때는 거의 2배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매물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을 그런 지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더존 비존도 최근에 조금 저조한데요. 21선을 살짝 이렇게 깼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팔고 나갈 그런 모양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점 연결해서 추세를 보면 이 추세가 무너졌다 보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조금 최근에 주가가 좀 저조하더라도 잘 견뎌서 1년 또는 금년 말까지 꾸준히 이렇게 좀 중장기로 보유하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다시 얘기가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존 비주어는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 정도 위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ETF도 뭐 설정이 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수급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최근에 좀 답답하지만 팔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강세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낙관적인 그 증권사는 6,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5,000포인트는 누구나 하는 얘기 같고요. 오늘 이제 4,200포인트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5,000, 6,000을 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시장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세장이 어디에서 조정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추세가 무너지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프 보면 추세가 오히려 더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추세로는 이상이 없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거래가 활발한가, 거래 대금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그거는 이제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가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건데요. 오늘 이제 그 고객 예탁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펀드에도 돈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고 거래 대금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평소에 대비 한 2~3배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2조면 약세장에서 한 5조, 10조 됐을 때에 비했을 때 한 2~3배 늘어났거든요. 시장의 힘도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증시 지표가 다 좋은데 다만 하나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그동안 9월, 10월에 지수를 2배 정도 올렸던 매수 주체가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기만 하다가 최근 일주일간은 사기도 하지만 팔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한 7천억 넘게 이렇게 팔았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주면서 올랐던 종목들이 또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매도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가장 좋은 거는요. 외국인들이 사서 올린 종목은 외국인들이 팔 때 같이 팔아주면 과거 제 경험으로 보면 맞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팔 수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루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팔고 있는 종목들은 이익 실현하고 있다고 봐서 그런 종목들은 같이 매도에 나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대단히 좋은데요. 또 이럴 때 우리가 또 지혜가 필요하고 차분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험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